전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기와가. 그러다 보면은 풍납토성 안에는 대부분이 이 기와집으로 지었다. 그 목조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왕궁이 아니면은 이런 목조 건물 이런 기와를 올릴 수 없는 거는 이미 신라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 신라에도 보면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 이전에 신라 건축들은 보면은 성골만이 이 기와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진골은 짓지 못했어요. 성골이라는 건 왕이나 왕신, 왕궁 내에서만 기와를 질 수 있었던 걸 보면은 삼국시대 역시 백제에서도 이런 기와를 지었다는 것은 왕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풍납토성이 곧 백제의 하남 유래성인 그 하남 유래성의 백제 수도의 왕궁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신대 박물관에는 한신대학교 발굴단이 풍납토성 일대에서 발굴한 왕궁 관련 유적들이 보관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토기이다. 대부는 왕실의 고위 관직명으로 이는 풍납토성 안에 왕실과 관련된 고위 관리의 가옥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중국과 가야의 토기들도 출토되는데 이 토기들의 발견은 초기 백제가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유물들의 발견으로 외국의 물산과 사람들이 오가며 교류하던 백제 왕성의 번화한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재미있는 도기 조각도 발굴됐다. 중국 서진시대의 동전무늬가 찍힌 전문 도기로 부를 염원하는 소망을 갖고 이런 도기들을 지니는 것이 당시 큰 유행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곳에 보관 중인 말머리뼈는 풍납토성이 왕성이며 그 안에서 행해졌던 제사 형태가 어떠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중국의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 때 보면은 이 큰 궁궐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말을 묻었어요. 궁궐터에.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제사 행위죠. 우리가 지금 어디 무슨 건물 질 때 고사 지내고 이렇게 돼지머리 고사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는 말이 아주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동물이었는데 신성한 궁궐을 지을 때 그런 말을 희생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그런 예를 봤을 때 궁궐 건축에서 말머리가 나온다는 것은 말을 희생으로, 말을 전신이 아니라 두개골만 이렇게 했던 거는 제사 희생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와 함께 풍납토성 안에서는 제기로 사용되던 것으로 유추되는 청동제 추도와 제사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동물 뼈들이 묻혀있는 구덩이도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발견된 우물터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발굴단에서 발굴한 것 중에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목조 우물인데 약 한 3m 이상짜리 목조 우물, 사각 정자형 목조 건물인데 그런 우물물들이 아마 이런 관을 통해서 배수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연결됐다고. 이렇게 연결됐던 용도가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추정하기를 물을 대는 그런 상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관, 이런 토관은 수도관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거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런 배수관을 통해서, 상수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했을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죠. 풍납토성 안에는 왕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유물 발굴 조사는 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베일에 가려진 초기 백제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한성 백제 시대의 또 다른 중요 성곽인 몽촌토성.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보존되어 있는 몽촌토성은 둘레가 약 2.7km, 높이 약 6m의 규모로서
전체적으로 성의 형태는 굴곡이 심한 타원형이며 풍납토성과는 달리 성의 대부분이 자연구름을 이용하여 만든 토성이다. 성벽 둘레로는 해자가 둘러져 있는데 해자란 성곽 바깥쪽에 파놓은 인공적인 호수나 도랑으로 적의 공격을 막는 성의 1차 방어수단이었다. 토성 외벽에 세워져 있는 나무 개동은 2차 방어시설인 목책이다. 풍납토성하고 다른 것은 이렇게 산을 이용했다는 거죠. 군웅을. 자연 산성을 이용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이런 목책을 가설하고. 그 목책에 우리가 아주 이른 경우는 청동기 시대에 기원전 한 5세기, 6세기경에 저쪽 부여의 그 송궁리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 목책을 이렇게 쭉 해놨어요. 경계선, 그리고 또 짐승이나 외부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밖에 몽촌토성 곳곳에는 백제 시기 성곽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토성 중간에 성곽의 연결이 끊겨 있는 곳이 있는데 성으로 통하는 문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성곽에 비해 높이가 2~3m 정도 높이 솟아있는 이곳은 전쟁 시 군사 지휘를 하거나 망을 볼 수 있는 망루 역할을 했다. 이번에는 몽촌토성에서 발굴된 수열지로 들어가 보았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움집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몽촌토성에는 총 4개의 움집터가 발굴됐다. 옛날에는 움집 생활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백제 시대 때도 초기에는 움집 생활을 했어요. 저쪽에는 그 풍납토성은 움집은 없어요. 지상 건물이지. 지상 건물. 이게 지상에 그 주춧돌이 올라오고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움집은 지에다가 기둥을 묻었어요. 팠다고 이렇게 묻었다고. 기둥 구멍 있잖아요. 오목공간. 백제 초기에 서민들이 살던 집은 바닥을 파서 만든 반지하의 움집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지붕은 짚을 엮어 올렸고 그 옆으로 저장공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저장공에는 몽촌토성이 군사적 성격의 성임을 추측하게 하는 막대한 양의 철기류와 함께 뼈로 만든 갑옷도 출토됐다. 요게 문 입구야. 이게 문 입구고 이렇게 문 입구 이렇게 하나 각을 쟀어요. 이거 육각형이라고 그래. 이걸 육각형이잖아요. 여기가 이 자루형 같이 이렇게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입구 출입구가 있어. 이렇게 하나라 집이. 근데 여기 이렇게 길게 된 건 그 다음에 쓴 거야. 이렇게 출입구고 1차적으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틀어서 여기 또 있잖아. 이렇게 틀어서 여기는 집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저 집하고 이 집하고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이 집을 헐고 저걸 지은 거예요. 올림픽 공원 내 몽촌 역사관에는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어 초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유적들 중에는 고대인들의 신앙이 숨어있는 삼족 토기와 군사물인 화살촉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그 의미에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철촉이라든가 무기류가 많아. 그러니까 백제시대 때에 저 풍납토성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으로서 방어 역할을 하는 성. 그리고 풍납토성이 위급할 때 이를 피난 온다든가. 그리고 항시 풍납토성과 이 몽촌산성은 협조 관계가 있는 거지. 서로 보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백제 초기에 중요한 성이다. 한때 백제의 왕성인 하남 위례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몽촌토성. 현재 이곳은 풍납토성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중요한 보조 성곽으로서 그 의미가 재해석되어 한성 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석촌동 지하터널 위에 왕릉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기 백제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백제 초기 가장 왕성했던 시기의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이 무덤은 사적 243호로 지정된 적석총이다. 수도 부근에는 왕성과 왕궁과